못 했죠. 아니요, 뭐 거의 된 거죠. 아무리 늦어도 2월 1일 날은 공포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당연한 싶어요. 그 초과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통장이 적급 통장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2주 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소식을 전해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 댓글도 1000개가 넘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민사직권법 개정안 직접 국회에 대표 발의하시고 통과되는 그날까지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오기영 국회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오기영 국회의원님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 의원님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경원입니다. 이게 본래 이 법안 자체가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계부채 TF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활동할 때 우리 본부사님과 토론회에서 네네네. 본부사님이 막 요구하셔가지고 그때 법안 발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국회 정무위원이어서 네네네. 국회 정무위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네네.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22대 국회 작년에 이제 이 6월달 이후에 네. 법안을 다시 정무위 법안을 발의했었죠. 네네네. 근데 정무위가 계속 논의가 좀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제안을 법사위 법안으로 해서 제안하자라고 네. 해서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아. 법사위 법안인 이 민사집행법 개정하는 식으로 네. 추진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게 속도감 있게 네. 예,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돼서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네네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던 게 예. 작년 4월이었고 영상이 예. 나간 게 4월 말이었는데요. 그때 올해 안에 꼭 국회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못 했죠. 아니요, 뭐 거의 된 거죠. 8일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예. 약속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예. 댓글이 한 1000개가 넘게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것인지 질문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대신 예. 의원님께 직접 여쭤보려고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국회 본회의는 통과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보고 오니까 1월 17일 날로 정부 이송까지 됐더라고요. 이송됐습니다. 남은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시행은 언제쯤 되는 건지 제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1월 8일 날 본회의 통과됐고 그다음에 정부로 이송됐고 이송되면 이제 정부에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네. 국무회의에 올려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는 적어도 15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 네, 기한을 네,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만장일치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면 공포일로부터 1년 지나면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각 은행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니까 네. 그 준비 기간에 대한 논의와 이제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래 그 6개월 안에 시행하기로 한 것을 이제 이 실무적인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네. 법사에서 그렇게 좀 1년으로 서로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실제 그 이후에 계좌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시행령 마련되면서도 그렇습니다. 좀 하시겠죠?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충분히 이제 국회랑 정부가 같이 상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 제가 질문 드릴 내용들이 관심 갖고 계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이런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램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드리는 내용이 예. 의원님께서 앞으로 시행령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예.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계속 놓으면 함께 토론 좀 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많이 주신 질문이 이겁니다. 세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료 이렇게 체납하고 계신 분들도 특히 사업하시다가 힘들어지신 분들 중에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도 세금, 건강보험료 이거 관련해서도 이 생계비 계좌 압류방지 통장이 생기면 지켜지는 건지. 압류방지 통장 생계비 관련된 네네. 부분만 이제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네네네. 그건 그대로 해서 이게 실제 그 이미 압류됐다 할지라도 네네. 그걸 이 압류방지 통장 자체에 만드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예. 압류는 못 들어온다. 그렇죠. 이 계좌. 그게 제도의 취지죠. 네네네. 예.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물어봐 주신 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급여가 185만 원을 넘는다. 예. 그래서 이 통장을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된다고 했으니까 185만 원 이상 입금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냐. 만약에 185만 원이 초과돼서 입금이 됐을 때는 그 초과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의 그 회의록 내지는 준비 심사보고서 자료 속에서도 논의가 그 점이 됐었어요. 네.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생계비에 관한 그 금액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일단 185만 원을 가정을 하면 네. 그 금액을 넘는 금액은 예비 계좌까지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점들을 이제 대통령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정리를 좀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85만 원 넘어가면 바로 본인의 다른 계좌로 넘어가는 네. 예, 잔액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압류방지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 등등해서 지금 기존의 압류방지 통장을 쓰고 계신 국민들께서 새로 생기는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은 그러면 기존의 압류방지 통장과 별도로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일단 이렇게 질문도 지금 현재 논의되는 압류방지 통장은 이제 별도로 하나를 만드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종래에 특정 그 정부에서의 어떤 교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압류 방지에 관련된 논의와 별도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논의를 좀 정리할 여지가 좀 있는데 네. 아무튼 별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급비도 보호를 받고 새로 생기는 생계비 계좌로 185만 원 한 달간 생계비도 별도로 또 보호를 받고 원칙적으로 네. 별도로 185만 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문제는 좀 약간 논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까지 다 정리되어 있지는 않는. 네네네. 네, 다음 또 그 댓글에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거는 그러면 한 달에 185만 원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 쓰고 다음 달에 또 185만 원 입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통장이 적급 통장은 아니다. 네네.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돈을 그때 넣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네네. 여기를 안 쓰고 계속 다른 데서 쓰시다가 저축하는 것으로 해서 모으는 그런 계좌는 아니다. 이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체크카드 만들어 쓸 수도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 그래서 저도 제가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당연한 싶어요. 그렇게 건데. 해야지 예, 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서로가 좀 은행에서 협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네,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통장을 몇 년 동안 못 쓰셨던 분들, 통장 없어서 불편했던 분들한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예. 당연해 보이는 것도 너무 이제 예. 그 궁금하신 내용이어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질문 많이 주셨던 게 기존의 통장 내가 있는데 그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 거냐 아니면 꼭 은행 가서 새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그 은행권이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그렇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별 장애가 없다. 네네. 그럼 그 방법도 선택 가능할 거고. 아. 근데 실제 이미 그 계좌에 압류라고 하는 절차가 네. 이루어졌으면 네. 그걸 또 하는 게 맞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네. 기존에 계좌를 하나 개설하면서 이것을 유일한 압류방지 통장으로 계좌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차를 전산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 네네. 이것은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적절하신가를 네. 앞으로 함께 같이 논의하면서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정부 이송까지 됐습니다. 이제 공포만 남았고요. 제가 날짜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늦어도 2월 1일 날은 공포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15일 안에 공포를 예.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1월 달 안에는 공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내년 1월에는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생계비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의원님 찾아뵙고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세세한 것까지 질문을 드려봤어요. 많은 분들께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들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오기영 의원님, 저희 구독자 분들께 당부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더 어떤 부분을 힘을 써서 하실지 예.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정무위 있고 이제 기재위로 해서 경제 관련 일을 주로 하는데요. 우리 사회 경제 주체들이 각자가 힘든 과정을 서로가 지혜롭게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정책 토론과 대안 제시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함께 많은 의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들을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다른 동료원들과 함께 하나씩 좀 협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